자, 189페이지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단어라는 게 뭔지부터 설명을 해줄게.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검색을 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 또는 그에 준하는 말. 말이 어렵지? 그리고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게 단어야. 자, 일단 자립적으로 쓰인다 라는 말도 지금 좀 중요한 말이고, 또 그에 준한다는 말도 중요해. 그래서 이런 말이 도대체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뒤에서 확인하면서 이 단어라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어를 분류하는 방법이 바로 품사야. 그러니까 단어를 어떤 형태적으로, 기능적으로, 의미적 성질에 따라서 갈래를 나누어 놓은 것이 바로 단어의 품사입니다. 그래서 단어라는 것은 일단 분리해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찾을 수 있어. 사전에 찾으면 나와. 그리고 사전에 찾으면 어떤 표제어가 하나 있으면 그 표제어 옆에다가 뭐 동사라든지 명사라든지 이런 품사 표기가 꼭 있거든. 그래서 만약에 단어의 뜻이 우리가 궁금할 때 사전을 찾아보게 되잖아. 그럼 표제어 옆에 요런 게 붙어 있 요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설명이 돼 있어. 그래서 국어 품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용사, 부사, 조사, 감탄사에 9가지가 있어. 자, 이 9가지 중에서 가장 좀 낯선 것들이 바로 이런 걸 거야. 수사라든지 관용사라든지 조사 정도만 조금 익숙하지 않고 나머지는 좀 익숙할 텐데, 그 이유는 나머지는 다 영어에 있지. 영어에 있는데, 그리고 영어와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 형용사와 관용사일 거야, 아마. 그래서 영어에서 우리가 뭐 new thing, 뭐 새 것 똑같은 말이잖아. 근데 여기서 new는 형용사고 여기서 new는 관용사란 말이지, 그치? 그래서 영어에서 생각하는 형용사 역할을 국어에서는 관용사가 해. 그리고 우리말의 형용사는 문장을 서술하는 애라는 특별한 성질이 있어. 그래서 어떤 국어의 형용사를 꾸며주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정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자, 국어에서 형용사는 뭐다? 문장을 서술해주는 애다. 꾸며주는 기능 있어, 없어? 꾸며주는 기능은 없습니다. 이거 꼭 중요해요. 자, 그리고 9가지의 이 품사들을 한번 분류를 해볼게.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 일단 먼저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누는데, 가변에서의 가자가 무슨 가자냐면 가능하다. 그러면 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불변은 변화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변할 수 있는 것과 변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변화한다 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변은 이게 활용한다 라는 뜻이야. 그러면 가변이라는 얘기는 활용을 한다는 얘기일 거고요. 불변이라는 얘기는 활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그쵸? 자, 그래서 가변어는 활용을 하여 형태가 변하는 단어 해가지고 동사와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 요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밑에 이 형태에 따른 분류, 기능에 따른 분류, 또 의미에 따른 분류, 이렇게 3가지 분류해서 동사와 형용사는, 그리고 서술격 조사는 가변어 카테고리에 들어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변화를 한번 시켜볼까? 가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가고, 가니, 가서, 간다, 갑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 그치? 자, 변화하는 부분과 변화하지 않는 부분을 간, 미 이렇게 얘기하잖아. 여기서 변화하지 않는 부분, 가에 해당하는 부분, 나머지 뭐 고, 니, 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미가 되죠. 자, 마찬가지로 좁다 라는 거는 형용사고, 형용사 좁다라는 기본형에다가 자, 어간 좁,
좁이 되는 거고 거기다 뒤에다가 좁고, 좁으니, 좁아서, 좁습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어미를 붙여가지고 활용을 하죠. 마찬가지로 서술격 조사 이다도 이고, 이니, 이어서, 입니다 등등으로 계속해서 활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얘네는 가변어에 들어갑니다. 자, 불변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눈의 품사가 뭐지? 명사. 우리의 품사는 뭐지? 대신 받았으니까 대명사. 셋의 품사는 뭐지? 수사. 예의 품사는 뭐지? 관형사. 매우의 품사는 부사. 이가의 품사는 조사. 아이고의 품사는 감탄사가 되겠죠. 자, 얘네들이 지금 전부 다 뭐야? 불변어. 변하지 않아. 활용을 안 한다는 의미라고 했지? 활용할 수가 없는 것들이 전부 이 세 개를 제외한 전부에 해당합니다. 품사로는 둘, 넷, 여섯, 7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형태에 따른 분류, 가변, 불변은 뭐에 따른 거냐면 형태에 따른. 즉, 불변은 활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따라서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용언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어. 얘들아, 언으로 끝나는 거랑 어로 끝나는 건 다르거든? 언으로 끝나는 거는 우리가 잠깐만 다시 볼게요. 언으로 끝난다는 거는 얘가 문장 안에서의 역할이 아니야. 얘는 단어 자체의 역할을 보는 거야. 근데 얘는 무슨 이렇게 끝나면 얘는 문장 안에서의 역할을 보는 거거든. 자, 그래서 언과 어라는 말은 그냥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 자, 언이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품사 자체를 보는 거야. 얘가 어떤 아이덴티티가 뭔지를 볼 때, 용언이라는 건 이게 쓸 용자를 써. 한자어로. 그래서 얘는 쓰는 애야. 즉 활용을 하는 애야. 그래서 활용하는 애다. 그래서 묶어가지고 용언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채자는 이게 몸채자거든. 문장 안에서 바디가 되는 것들이야. 바디가 되는 것들 3개를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묶어서 채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수식언이란 수식은 뭐 하는 거야? 꾸며주는 거잖아. 그치? 꾸며주는 애들이 관형사와 부사가 있는데 관형사 같은 경우는 체언을 수식하는 특징이 있어. 그 얘기는 용언 근처는 가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야. 부사 같은 경우는 거의 제약이 없거든. 그러니까 제약이 없는데 주로 꾸미는 게 용언이야. 주로 용언이라는 건 있잖아. 다른 거 다 꾸밀 수 있어. 부사라는 애는 부사끼리도 꾸밀 수 있고 문장 전체도 꾸밀 수 있고 꾸밀 수 있는 대상이 너무 많아. 부사는. 그리고 되게 드물게 명사를 꾸미기도 해. 그래서 부사라는 애는 주로 용언을 꾸민다. 그리고 관형사는 체언 외에는 꾸밀 수가 없어. 용언 아예 안 돼. 그래서 얘는 제약이 조금 있는. 부사에 비해서는 제약이 많다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조사라는 애는 관계를 만들어줘. 그래서 나라는 애가 는이 붙으면 주어로 만들 수도 있고 나를 붙이면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다, 나이다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서술어를 만들 수도 있지. 그치? 그래서 이 조사라는 애는 이 하나의 단어를 어떤 관계를 맺을지, 다른 애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를 얘가 정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독립어는 그 안에 독립적으로 쓰이는, 감탄사는 독립적으로 쓰이니까 그냥 독립언이라는 말을 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기능적인 분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옆에 서술격 조사 이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볼게. 이다는 지금 체언 뒤에 붙어서 그 체언을 서술어로 만드는 속성과 이에 어미가 붙어 활용을 한다는 속성을 모두 드러내기 위해 흔히 서술격 조사라고 한다라고 돼 있어. 자, 이다를 있잖아. 참 이다가 참 애매한 애야. 조사인데 서술을 해. 그래가지고 가변어 안에 혼자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체언 뒤에 붙어서 체언을 서술한다 라고 돼 있으니까 체언 뒤에 붙으면 뭐 그것은 사실이다, 사실이다 이렇게 하면 사실이라는 명사 뒤에 조사가 붙어 있는 건데 이 조사가 문장을 어떻게 하게 만들어? 서술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첫 번째 속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에 어미가 붙어서 활용을 한다. 그래서 이다라는 원래 형태의 비읍 이다를 붙여서 뭐 입니다. 이렇게 만들지. 그럼 얘 정체는 뭐야? 얘가 어미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보면 돼? 간이랑 똑같이 어간 어미처럼 이렇게 쓰인단 말이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성이 다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서술격 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다라는 애가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이다를 뭐 서술격 조사 말고 다른 말을 써서 분류를 하는 학자들도 있고, 이다에 대해서는 학교 문법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배운다? 얘는 그냥 서술격 조사다. 그리고 얘가 활용을 한다는 의미에서 가변어에 들어가고 기능 역시도 용언, 그러니까 활용을 한다는 의미에서 용언에 분류가 돼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둡시다. 그럼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물어봤던 부분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볼게. 단어라는 것은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고 또 그에 준하는 말도 해당이 되고 또는 그 말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분리해서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애를 한번 찾아볼까? 분리해서 자립적으로 쓰려면 일단 명사나 대명사, 수사 당연히 될 거야. 그치? 그리고 관형사나 부사도 분리해서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치? 근데 그러면 우리가 남는 거 조사, 또 감탄사, 그리고 동사, 형용사 이런 애들이 있는데 자, 감탄사 같은 경우도 독립적으로 쓰이니까 우리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 근데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 분리하여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 그에 준하는 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항이 어디에 있어?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는 거지. 그 말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낸다. 그치? 그리고 동사나 형용사는 물론 분리하여서 자립적으로 쓸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에 준한다고 봐. 왜냐하면 하나의 분리된 뜻이 있고 우리가 기본형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뭐 좁다, 좁아서 이걸 사전에 치면 어떻게 바뀌어버려? 좁다로 이렇게 기본형이 나오지. 그래서 이런 동사나 형용사도 독립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분리가 가능하다고. 물론 그 어간 어미를 생각했을 때 얘가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에 준한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단어라는 거에 지금 의미가 사전에서 찾으면 이 세 가지 뜻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아우르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복잡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오늘 단어 개괄적인 설명은 마무리하겠습니다.